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운각 선생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EBS 타임라인 분석과 전망입니다. 국제 정세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꼭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 세계개업령과 EBS는 무산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7월 4일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제2의 독립선언문을 선포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1년간 화려한 대축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제2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1년 동안이나 대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871년부터 미국의 주권을 강탈한 악당 딥스테이트, 딥스 그림자 정부를 세계개업령과 EBS라는 딥스 일망타진 작전을 통해 완벽히 쓸어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7월 4일 독립기념일 15일 전까지는 딥스 일망타진을 위한 마지막 작전 세계개업령과 EBS가 터져 주어야 했지만 결국 이것이 불발된 것이다. 딥스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2 독립선언문 선포를 할 수가 없고 1년간 대축제에 들어가는 것 또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세계개업령과 EBS가 불발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통화재평가 RV 글로벌 통화 리셋 GCR이 역시 안 됐기 때문이다. 내사라 개사라에 참여하는 209개 국가의 통화를 재평가하여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의 모든 근본위 통화를 1대1로 맞추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 세계 모든 금융 인프라와 시스템을 악당 딥스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방해 책동이 또 얼마나 크겠는가. 한때 통화 재평가를 위한 1번과 2번 도미노 통화인 이라크 디나르화와 베트남 동화의 재평가 환율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가장 중요한 티얼4B에서의 환전 활성화 인텔이 본물처럼 쏟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RVGCR이 딱히 언제 완료된다는 보장이 결코 없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RVGCR이 완료되지 않고는 화이트핵 궁극의 목표인 내사라 개사라는 한여름밤의 꿈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사라 개사라 선포 직후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최첨단 의료기기인 메드베드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무료 시술에 들어가야 하지만 RV가 되지 않는 한 메드베드 무료 시술에 필요한 자금이 풀릴 수가 없고 자금이 풀리지 않는 한 내사라 개사라는 공허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음 세계개업령과 EBS 타임라인이 언제일까가 우리로서는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딥스테이트나 내사라 개사라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작성한 제2 독립선언문 몇 개 조항을 훑어보면 딥스나
내사라 개사라가 결코 황당한 음모론 스토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2차 독립선언문 축약 내용 총 39조로 구성 중 제3조 1871년 미국은 사실상 주권을 잃었고 자본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제4조 1900년대 초까지 자본가들 딥스는 미국의 주요 미디어를 통제했다. 제5조 자본가들 딥스는 교묘하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포장했다. 제7조 1913년 수정헌법 16조에 의해 자본가들 딥스는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헌법에 명백하게 금지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1913년 이전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는 이 모든 세금들이 1913년 이 수정헌법 16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헌법도 미국의 그 헌법을 본따서 이렇게 기초로 해갖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도 참, 세금의 명목이 너무 많잖아요. 어마무시하고 돈을 벌어도 세금 내다가 보면은 참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대부분의 이제 좀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뭐 돈 잘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은 다 어려움 가운데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참 열심히 살아왔었죠. 네. 제9조 1913년에는 외국인 소유 로스차일드의 중앙은행 FRB를 달러를 발권하는 연방준비제도법 패드를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자본가들 딥스들이 우리의 통화 달러를 장악했다. 근데 내사라 개사라고 오면은 이게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 소득 세금도 없어지고, 이 1913년도에 잘못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이런 은행 제도 또 세법, 세무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폐기가 될 것입니다. 제13조 상하 의원들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지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도 않는다. 맞죠? 오히려 그들은 US 콜프의 관리자들이며 대통령은 US 콜프의 CEO이다. 제15조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 없이 미국과 국민을 포함한 미국의 총 자산을 US 콜프에게 양도했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짓을 참,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딥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총 자산을 그 US 콜프에게 양도했던 거죠. 제18조 1936년 US 콜프는 사회보장번호 시큐리티 번호를 발행하여 주권을 가진 미국 국민들을 법인 소유물로 만들고 노동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제19조 1945년 US 콜프는 전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산한다는 미명하에 유엔을 설립했지만 이는 그들 딥스의 목표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수립하는 첫 단계였다. 제20조 그들은 인구를 90% 이상 줄일 계획인데 나머지는 그들의 노예로 삼을 계획이다. 이렇게 상기 몇 개 조항만 훑어보더라도 미국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
더구나 상기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단순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가 왜 세계개업연과 인류각성 프로그램인 EBS를 발동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왜 하루라도 빨리 주권이 복원된 공화국 미국을 출범시키지 않을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사라 개사라이고, 내사라 개사라 선포 후 120일 내에 새로운 선거, 대선과 총선을 통해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사라 개사라에 참여하는 209개 국가 모두의 공통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2015년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사라 개사라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EBS 타임라인과 관련된 유의미한 날짜 2개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하나는 9월 11일이고 다른 하나는 9월 24일이다. 특별한 날짜로 다가오는 9월 11일과 9월 24일. 9월 11일은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있었던 날인데, 케네디 주니어의 아들로서 화이트의 최고 정보통으로 활약하고 있는 에즈라 코헨이 코헨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새로운 9월 11일 사태가 조만간 온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그러니까 새로운 9.11 사태가 조만간 온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9월 24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을 워싱턴 DC에 초청한 날짜다. 그런데 이 두 날짜의 간격이 딱 14일로서 세계개업연과 EBS에 필요한 14일, 블랙아웃 3일, EBS 10일, 내사라 개사라 선포 1일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9월 11일은 블랙아웃 3일 중 첫날이 되는 것이고, 9월 24일은 딥스 일망타진과 긴급방송 EBS를 통해 인류를 충분히 각성시킨 다음 내사라 개사라를 선포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날짜가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지 그 연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 진짜 탄신일인 9월 11일, 예수님의 진짜 탄신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의 성탄일인 12월 25일은 고대 로마 때부터 태양절로 알려졌었고, 딥스의 최고 조상으로 태양신이 된 니므롯이 탄생한 날짜인데, 딥스가 성경을 만들면서 태양절인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신일로 둔갑시켜 이날을 모든 인류가 태양신을 찬양하도록 둔갑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신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딥스가 자신들의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니므롯이 태어난 날짜랍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딥스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조작을 했고, 진짜는 바티칸 지하에서 777권짜리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보세요. 어떻게 66권밖에 없고, 그리고 또 세계 역사가 6,000년이잖아요. 그거 세 개 합치면 그것도 666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딥스는 이 666을 자기 신에 대한 어떤 섬기는 거기에 어떤 그런 상징이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큰 자기 신과 연관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 666이라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모든 일을 그 666에 맞춰서
일을 많이 벌입니다. 앞전에 운각 선생님께서 윤석열 등 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정선거 날짜 이런 거 전부 다 또 그 투표율 이런 거 보면 다 합산해 보면 666이 다 나와요. 하나같이. 기회 되면 지난번에 못 읽어드렸던 그렇게 설명된 부분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화이트의 군단에 의하면 예수님의 진짜 탄신일은 9월 11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9월 11일은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11시에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내사라 게사라를 선포하기로 계획됐던 날인데 딥스가 내사라 게사라 선포를 막기 위해 9.11 테러라는 소위 가짜 깃발 작전을 터뜨린 날짜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빛의 상징인 예수님 탄신일에 어둠의 세력들인 악당 딥스에 의해 내사라 게사라 빛의 시대 출현을 막고 그 이후 지금까지 어둠의 세상을 25년이나 더 연장시킨 셈이다. 그러나 우주의 카르마는 어김없이 작동하는 법, 25년이 지난 오는 9월 11일 예수님 탄신일에 세계계엄령과 EBS를 발동, 어둠의 세력이요 악당 딥스를 일망타진 처단하고 내사라 게사라 빛의 시대를 찬란하게 꽃피운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우주군 전쟁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계엄령 시 전쟁으로 체포될 봉인 리스트가 자그마치 6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EBS가 오면 3일 동안에 이 딥스 잔당들을 다 체포한다 하더라고요. 그 남은 사람들 체포해야 될 그 명단이 60만 명이라 안 합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 딥스 잔당들이 우리나라는 버글버글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참 투표지가 모자라는 그런 사태들이 나고 부정선거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 이후부터 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자료 증거를 갖다 바치고 해도 전부 다 외면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사 딥스가 시키고서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밝히죠. 밝히면 자기들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우리 진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이 부정선거 이런 것도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아주 준엄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님, 진짜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복귀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보면은 어제 7월 4일 독립일 기념일이었잖아요. 미국 같으면 오늘 아침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불꽃 쇼를 하는데 완전 진짜 이 빛의 축제입니다. 그 불꽃이 정말 화려함이 완전 극치에 달할 만큼 정말 불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아주 웅장하고 멋있더라고요. 네, 이제 또 본문에 들어올게요. 영적 전쟁의 승전 기념일이 될 수 있는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하필이면 9월 24일 중국의 시진핑을 워싱턴 DC에 초청했을까? 우리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화이트핵 군단의 삼총사임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때는 친구처럼 친한 척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적보다 더 모멸차게 행동함으로써 적과 우리 인류 모두를 속이는 허허실실 전략을 세웠다. 그 세 사람은 이미 지난 5월 중국에서 4일 간격으로 2+2 얄타 회담 2.0을 가짐으로써
세계 계엄령에 대한 마지막 작전을 공유한 듯하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세계 계엄령과 EBS를 발동하는 것이 플랜 A였다면 9월 1일 예수님 탄신일에 맞춰 발동하는 것이 플랜 B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9월 24일 워싱턴 DC에서 화이트햇 총사가 함께 모여 네사라 게사라를 전 세계를 향해 선포하고 영적 전쟁의 승전 축하 행사를 갖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 두 가지 계획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RVGCR이 완료되느냐의 여부가 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RVGCR이 5월 말까지 완료되면 7월 4일 전에 EBS를 발동하는 것이고, RVGCR이 5월 말을 넘긴다면 9월 11일을 플랜 B로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9월 11일도 문제는 있다. 적어도 8월 말 전까지는 RVGCR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최악의 경우 8월 말까지도 RVGCR이 완료가 안 된다면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불법 체제가 된 47대 대통령 체제를 무한정 계속 이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6년 7월 5일 용인수지에서 운각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글 올려주시면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